주택이 폭격을 맞은 것처럼 무너졌습니다. 종잇장처럼 찌그러진 자동차 위로 흙더미가 가득 쌓였습니다. 벼가 익어가던 논은 토사로 뒤덮여 형체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휴일 아침 순식간에 민가로 밀려 내려온 토사에 주민들은 미처 손쓸 틈도 없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흘 동안 255mm 넘게 쏟아진 집중호우. 예천과 문경, 영주 등 경북 북부 지역 곳곳에서 산이 무너지고 하천은 범람했습니다. 소방당국이 가용 인력을 모두 동원했지만 구조 작업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불어난 물이 앞을 막았고 도로가 무너져 길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평온할 줄 알았던 휴일 아침, 난데없이 가족과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허망한 표정만 지었습니다. 네, 저희 형수님이 지금 실종돼가지고 좀 못 찾고 있대요. 물이 갑자기 우르르 꽝꽝하면서 물이 들이닥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차째 그냥 저런 떠내려가고 그 다음부터는 몰라요. 저는. 지금 다 올라가 있어요. 저희 동생이랑 막 지금 거기 저 위에 다 올라가 있어요. 아유, 그게 기적이라도 좀 살아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쩌라고 모르겠어. 근데 뭐 살아 있어서 여태까지 이러고 있는데 어쩔까 모르겠어. 이제 약해진 지방과 불어난 물 위로 며칠 더 내릴 비가 걱정입니다. 기상청은 경북 북부 내륙과 북동 산지에 100에서 200mm의 비가 더 내릴 거로 예보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해가 지기 전까지 위험지역 주민들을 강제로라도 대피시키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사흘째 폭우가 쏟아진 충북에서는 괴산댐에 물이 넘치는 원류가 발생해 주민 수천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댐이 넘친 건 두 번째로 모두 괴산댐에서 발생했는데 주민들은 반복된 피해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쉴 새 없이 내리는 비에 충북 칠성면 괴산댐이 넘치기 시작한 건 오전 6시 30분쯤. 댐을 넘어선 하천물은 순식간에 도로를 덮고 집 마당까지 들어찼습니다. 아침에 좀 일찍 나와보니까 뭐 그 마을에 그 도로까지 이렇게 막 물이 넘치는 그런 상황이라 계속 범람하고 있었고 그래서 부랴부랴 나온 거예요. 논은 물에 잠겼고 비닐하우스에도 물이 들이쳐 정성을 들여 키웠던 고추는 진흙에 뒤덮였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는 뿌리까지 뽑혀나가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짐작케 합니다. 괴산댐에 물이 넘친 건 이번이 두 번째. 지난 1980년 원류가 일어난 데 이어 43년 만에 또 같은 사고가 반복된 것으로 국내에서는 괴산댐에서만 원류가 발생했습니다. 40년 전에 한 번 있었어요. 오늘 그때보다 더 많았죠, 피해가? 아주 징글징글하지 뭐. 주민 대피령이 내려져 댐 하류 지역 괴산 읍면 주민과 충주시 주민 2천여 명은 학교와 마을회관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원류 현상은 3시간 만에 멈췄지만 괴산댐의 최대 방류가 이어지면서 하류 지역 수위는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1957년 2월 완공된 괴산댐은 유역 면적에 비해 댐 용량이 작아 홍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돼 왔습니다. 반복된 피해에 주민들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이렇게 전국 곳곳에 세찬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택에 물이 들이찼고 터널 인근에서는 쏟아진 토사 때문에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는 등 피해 제보가 YTN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명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치 황토빛 수영장처럼 변해버린 가정집. 거실부터 부엌까지 전부 물에 잠겨버리며 온갖 집기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심지어 집 앞 도로에는 물고기 한 마리도 숨가쁘게 몸을 파닥이고 있습니다. 연일 쏟아진 비로 하수구와 맨홀에서 물이 역류하면서 인근 주택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겁니다. 50cm 정도가 침수됐어요. 거실, 방, 안방, 작은 방 다. 손댈 수가 없지 지금. 도로 위를 가로지른 부러진 나무. 차들은 그 옆을 아슬아슬 지나다닙니다. 한쪽에는 흑빛 물줄기도 졸졸 흐릅니다. 시간당 3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며 도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굴착기가 복구 작업에 나섰지만 한때 일대 구간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뚝 떨어져 나간 도로, 바로 옆에는 무서울 정도로 불어난 하천이 지나다니는 차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북 문경시 문경읍에 있는 도로가 유실되며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도가도 못한 채 터널 앞 줄지어 서 있는 차들. 충북 충주 중부내륙 고속도로 매연터널 부근에서 토사가 도로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창원 방향으로 가던 화물차 한 대가 급정거하면서 운전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중장비를 동원해 4시간 만에 복구 작업을 마쳤지만 한때 창원 방향 차로 2개가 막히면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네, 충청 이남에 내린 폭우로 차량 침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무조건 차를 두고 먼저 빠져나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주행 중 갑자기 물이 차오르면 미련 없이 차를 두고 내려야 합니다. 우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 소방서나 보험사에 연락해서 조치하는 게 안전한 대응 방법입니다. 폭우가 많이 쏟아지면 여기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라는 것이 운전자가 되게 갈등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갓길의 3분의 1 지점이 침수가 됐냐, 3분의 1 지점이 넘었다 그러면 안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릉동이를 지날 땐 시속 20km 미만 주행이 안전합니다. 폭우로 도로 파임이 생긴 곳에서도 서행해야 타이어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배수로에서 멀리 떨어져 주행하는 요령도 필요합니다.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일정 속도를 유지하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비가 올 땐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완전한 차량 통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차할 땐 주변 배수시설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른 곳을 찾는 게 낫습니다. 전기차 대응법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충전할 땐 절연 기능이 있는 장갑을 끼거나 외부에선 가림막이 있는 곳에서 충전하는 것이 사고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날씨 관련 방송이나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나무나 돌 조각과 섞인 흙탕물이 쏟아지는 산사태는 일단 발생하면 사후 대피는 무척 어렵습니다. 다만 산사태는 전조 증상이 있어서 미리 숙지하고 사전에 대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계속해서 백종규 기자입니다. 흙탕물이 순식간에 산 아래로 쏟아집니다. 나무나 돌이 포함돼 있어 보고 대피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산사태에 인명사고가 뒤따르는 이유입니다. 산사태는 많은 비가 내려 토양이 잡아줄 수 있는 수분량을 넘을 때 일어납니다. 따라서 산사태 발생 전에는 전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경사지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땅속 지하수가 포화 상태라는 뜻으로 산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라 발견 즉시 빠르게 대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잘 나오던 지하수나 샘물이 갑자기 멈추는 상황도 위험합니다. 산 위 지하수가 통과하는 토양층이 붕괴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없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고 산울림이나 땅울림이 들릴 때는 산사태가 시작된 것입니다. 즉시 몸을 피해야 하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 주민에게는 최대 48시간 전에 산사태 위험 예보가 전달됩니다. 위험성이 커져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나 안전지대로 신속하게 이동하면 됩니다. 대피 시에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옆집을 확인해 이웃에게 위험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